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리시나요? 양복 잘 차려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연단에 서서 어려운 말로 공약을 읽어내려가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 텍사스에서 그런 공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타를 들고 무대에 나타나고 항상 입에 시가를 물고 다니고 농담으로 연설을 시작하는 킹키 프리드먼이라는 인물 말입니다. 킹키 프리드먼은 1944년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리처드 프리드먼인데 어려서부터 곱슬머리 때문에 킹키라는 별명이 붙었죠. 그런데 이 별명이 훗날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텍사스 휴스턴으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이 흥미진진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평화봉사단에 참여해서 회의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평범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1960년대 말 텍사스로 돌아온 그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바로 음악의 길이었죠. 그것도 아무나 하지 못할 특별한 음악을요. 1973년 그는 킹키 프리드먼 앤 더 텍사스 주 보이즈라는 밴드를 만듭니다.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죠? 당시 유명했던 밥 윌스의 텍사스 플레이 보이즈를 패러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밴드의 멤버들 이름을 들어보시면 더 놀라실 텐데요. 킹키 외에도 니틀 주포, 빅닉, 파나마 레드, 위치타 컬 페퍼 같은 웃기는 예명들을 썼습니다. 진지한 컨트리 음악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들의 음악은 기존의 컨트리 음악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머와 풍자로 가득했고 때로는 도발적이기까지도 했죠. 특히 킹키가 유대계 텍산이라는 정체성을 유머의 소재로 활용하는 건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킹키가 텍사스 주 킹키와 텍사스 주 보이즈는 컨트리 음악계의 이다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기존 컨트리 음악의 진부한 소재들을 아주 조롱했고요. 사회 문제들을 신랄하게 비꼬았습니다. 그들의 대표곡 중 하나인 솔드 아메리카를 팔다. 이 솔드 아메리카는 나중에 글렌 캠벨이 불러서 히트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모습을 꼬집는 내용이었는데요. 킹키 뛰어난 작사 실력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은 놀라게 한 건 그들의 무대 퍼포먼스였습니다. 킹키는 항상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씨가 담배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저는 텍사스의 유일한 유대인 카우보이입니다. 이런 자조적인 유머는 당시 미국 사회의 인종과 종교에 대한 편견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차별을 당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그것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거죠. 킹키의 음악 활동은 1970년대 내내 계속되었지만 상업적으로는 그리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너무 앞서간 음악이었고요.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도전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시기의 경험이 훗날 그의 정치 활동에 큰 밑거름이 됩니다.
음악 활동이 한계에 부딪히자 킹키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글쓰기였죠. 1980년대부터 그는 추리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의 추리소설 시리즈는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킹키 프리드먼이라는 캐릭터가 뉴욕에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였죠. 실제 인물과 허구가 묘하게 섞인 이 소설들은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그의 유머 감각은 소설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진지한 추리 소설인데도 독자들이 읽으면서 피식피식 웃게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거든요. 동시에 그는 텍사스 먼슬리라는 그 유명한 잡지에 라스트 라운드업이라는 제목으로 유머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칼럼에서 그는 텍사스의 일상과 미국 사회의 모순들을 재치있게 풀어냈습니다. 이렇게 작가로서 성공을 거두던 킹키에게 2001년 텍사스 먼슬리 편집장이 제안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해보지 그래요? 그리고 이 제안이 킹키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2004년 킹키 프리드먼은 갑자기 발표합니다. 2006년 텍사스 주지사 선거에 독립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텍사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기타 치던 가수가, 소설 쓰던 작가가 갑자기 웬 정치? 하지만 킹키는 웃으며 대답했죠. Why the hell not? 왜 안 돼? 이 한마디가 바로 그의 선거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당시 텍사스는 공화당의 릭 페리 주지사가 재선을 노리고 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크리스 벨이라는 후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킹키의 선거운동은 그야말로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거대한 선거 조직도 없었고 정치 자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는 유머와 솔직함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그의 또 다른 슬로건들을 들어보세요. How hard could it be? 얼마나 어렵겠어? Texas needs a governor, not another politician. 텍사스에는 또 다른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주지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정치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공약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질문들을 던진 거죠. 특히 킹키가 내건 My governor's Jewish cowboy, 내 주지사는 유대인 카우보이라는 스티커는요, 선거 기간 내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유머로 승화시킨 이 표현은요, 차별이 아니라 다양성을 포용하는 텍사스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킹키 프리드먼의 공약들은 그 자체로 화제거리였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이 모호하고 복잡한 말로 포장하던 것들을 그는 직설적이고 유머스러하게 표현했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화제가 된 건 국경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텍사스, 멕시코 국경의 불법 이민 문제는 뜨거운 이슈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수적인 공화당은 벽을 쌓자,
진보적인 민주당은 문을 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킹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에 울타리를 치자. 하지만 게이트는 활짝 열어두자.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했죠. 울타리를 치면서 문을 열다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매우 현실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보안은 강화되되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더 넓히자는 뜻이었죠. 복잡한 이민 정책을 이렇게 간단한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요, 마리화나 합법화였습니다. 이는 보수적인 텍사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주제였죠. 하지만 킹키는 이것도 유머로 풀어냈습니다. 지금도 우리 텍사스는 이게 마리화나가 불법이에요. 뉴욕은 합법화되었지만. 그때 킹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ek사스 아이들이 교실에서 30년 된 낡은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마약, 대마초, 마리화나 세금으로 새 교과서를 사줄 수 있다면 그게 왜 나쁜가요? 이 말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수층에서는 마약을 합법화하자는 거냐며 격분했고, 진보층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환영했죠. 하지만 킹키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교육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마리화나 처벌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자는 현실적인 제안을 한 거였습니다. 도덕적인 잣대 대신 경제적 효율성을 앞세운 셈이죠. 세 번째는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었습니다. 모든 정치인은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적어도 재미있게 거짓말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처음에 웃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말이 진짜 솔직하네 하면서요. 기존 정치인들이 자신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우기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솔직함이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졌거든요. 킹키 파격적인 행보는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뉴욕 타임즈, CNN, NPR 같은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그를 인터뷰했죠. 뉴욕 타임즈 기자가 정치를 장난으로 생각하는 거냐고 날카롭게 묻자 킹키는 씨가 연기를 내뿜으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치가 언제 진지했던 적이 있었나요? CNN 인터뷰에서는 더욱 신랄했습니다. 정치는 프로 레슬링과 같습니다. 무대에서는 서로 싸우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같은 호텔 바에서 함께 술을 마시죠. 이런 발언들은 정치의 환멸을 느낀 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대변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위선에 지친 유권자들에게는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온 거죠. NPR의 한 리포터는 킹키 집회 현장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던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보는
정치적 열정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킹키 지지층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기존 정치에 실망한 중년층부터 처음 투표하는 젊은이들까지 좌파도 우파도 아닌 그저 뭔가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몰렸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킹키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처음에 그를 그냥 관심 끌기용 후보라고 평가절하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06년 11월 7일 선거 결과 킹키 프리드먼은 무려 50만 표가 넘는 표를 얻어 12.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5명의 후보 중 4위였지만 이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정치 경험도 없었고 거대한 정당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선거 자금도 부족했던 독립 후보가 이 정도 지지를 얻었다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특히 젊은 층에서의 지지율은 더욱 높았습니다. 18세에서 35세 연령대에서는 거의 2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죠. 이들은 킹키의 솔직함과 유머 그리고 기존 정치에 대한 도전 정신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킹키 자신은 선거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관심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꽤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던 71%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투표소에 나왔거든요. 실제로 2006년 텍사스 주지사 선거는 투표율이 이전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킹키 효과라고도 불러도 무방할 정도였죠. 킹키 프리드먼은 주지사가 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그는 미국 정치, 특히 텍사스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첫째, 정치인이 반드시 정치인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트렸습니다. 기타를 치던 가수도 소설을 쓰던 작가도 얼마든지 정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 유머가 정치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복잡한 정책도 재치 있는 한마디로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셋째, 솔직함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포장된 말 대신 진솔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넷째,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어려운 정치 용어나 복잡한 이론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언어로 정치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킹키 프리드먼의 이야기는 우리 같은 이민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정치가 너무 멀고 어렵게만 느껴질 때 가끔은 킹키처럼 단순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안 돼?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해도 미국 정치사를 완벽히 알지 못해도 상식과 진심만 있으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킹키가 보여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킹키는 끝까지 자기다웠습니다. 유대인 카우보이로서 가수 출신으로서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죠. 킹키 프리드먼은 2024년 6월 27일 파킨슨병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79세의 나이였죠.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명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돈으로는 좋은 개를 살 수 있지만 그 개의 꼬리를 흔들게 만드는 건 사랑뿐이다. 정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돈과 권력으로는 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움직이는 건 유머와 진심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킹키는 비록 주지사는 되지 못했지만 텍사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정치 풍자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치? 꼭 그렇게 진지해야만 할까? Why the hell not? 왜 안 돼? 이상으로 킹키 프리드먼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